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와카슈도라고 불리는 일본의 남색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 조선통신사 이야기와 살짝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조선과 일본은 과거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지만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이후 그 교류가 단절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종전되고 10년이 지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실권을 잡아 에도 막부를 설립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정권 그리고 시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수차례 요구했고 국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조선은 국교를 회복하고자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했죠. 조선통신사로 인해 조선과 일본은 소통과 문화교류 그리고 무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오랫동안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조선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일본과 조선은 교류가 단절된 지 10년이라는 긴 시간과 지배층까지 달라진 상황, 그리고 사실 교통과 교류가 활발한 현대에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에는 당연히 더 심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유난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았던 문화가 바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남색 문화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 간의 동성연애 문화였죠. 그런데 당시 일본의 남색 문화는 현재의 동성애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와카슈도라고 부르는 일본의 남색 문화는 성인 남성 간의 관계가 아닌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 간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죠. 어린 소년들은 8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이었고 공수의 룰 또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인은 공, 소년은 수비였죠. 소년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발을 썼고 얼굴에는 분과 색조 화장을 해서 여성들처럼 꾸몄습니다. 또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여자와 다를 게 없었죠. 가끔 여자들보다 더 예쁜 소년들도 많았습니다. 한껏 꾸민 소년들은 성인 남성의 밤시중을 들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문화를 시작한 게 스님이었다는 겁니다. 와카슈도는 794년 일본의 헤이안 시대 당시 여성의 접근이 불가능한 사찰 스님들이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스님들은 불교의 교리상 여자와의 관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웠던 스님들은 남성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와카슈도를 했죠. 스님들이 시작한 와카슈도는 천황과 천황을 직접 섬기는 일본 조정의 신하 겸 귀족인 공가들에게까지 퍼지게 됩니다. 단순한 영 목적은 아니었고, 하극상이 난무하던 당시 일본의 특성상 관계를 돈독히 하고 목숨을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죠. 시간은 지나 전국시대 무렵에는 와카슈도가 당연시 되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에도시대의 남색 문화 풍습은 에도시대를 다룬 일본 문학작품에서도 나오고, 일본의 전통극인 가부키에도 남색 문화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당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조선통신사는 남색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을 남겼는데,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정도였지만 와카슈도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기록을 남겼죠. 당시 조선도 남색 문화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들처럼 고위층들이 즐기던 퇴폐 문화가 아니었고, 남색 행위를 비역질이라는 멸칭으로 부를 만큼 천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자료도 많은데, 1636년 4대 통신부사로 파견되었던 김세렴은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후 해사록이라는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기행문의 내용은 일본은 풍속이 남색 문화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겨 길에서 보이는 어린 사내 아이들은 고운 옷에 단장을 한 얼굴이었다. 이를 와가라고 하는데, 이는 곧 귀여움을 받는 사내 아이를 일컫는 말로 성인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와가를 원망하는 계집들도 많이 있다. 또 일본의 풍속이 목욕을 좋아하여 거리마다 목욕하는 집을 지어놓고 돈을 받는데, 남녀가 섞여서 목욕을 즐기고 있으며 알몸으로 서로 가까이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손님과 술을 마실 때도 남성들은 자신의 첩을 불러내어 술을 권하는데, 손님과 첩이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시기까지 하며 희롱을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더러는 자신의 첩 대신 자신의 남자를 꾸며서 데리고 와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며 종종 첩보다 남자를 더 귀여워하는 남성들도 존재한다. 혼인에도 같은 성을 꺼리지 않아서 사촌 남매가 부부가 되기도 하며, 부자와 함께한 여자와 관계를 맺더라도 이상하게 보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짐승들이다. 김세렴은 일본의 남색 문화에 충격을 받아 조선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김세렴보다 더한 충격을 받은 조선인이 있었으니 1719년 9대 통신사 일원으로 파견되었던 신유안입니다. 신유안은 해유록이라는 기행문을 썼는데, 기행문의 내용은 일본의 풍속이 요망스럽고 아리따움은 여자보다도 더 곱고 꽃처럼 아름답다. 왕공 귀인부터 부상 대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남자 첩을 기르고 있으며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남자 첩과 함께 다녔다. 이것은 정욕 중에서도 특이한 경지로서 세상에서도 듣지 못한 것이다. 일본의 남자 첩은 곱기가 여색보다 배나 되고 남첩을 사랑하여 혹하는 것이 여색보다 배나 된다. 남첩들은 얼굴에 연지분을 바르고 채색 비단 옷을 입었으며 그 아름다운 가치가 천금에 해당한다. 신유아는 남색 문화에 대해 충격을 받고
가지고 일본의 최고 유학자였던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당신도 남첩을 하시오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아메노모리는 그 좋은 걸 아직도 안 해보셨습니까? 라고 했던 일화도 있죠. 신유한이 다시 어찌 양만 있고 의문 없이 서로를 느끼고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이오 라고 반문하자, 아메노모리는 학사는 아직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뼛속까지 성리학으로 가득했던 김세련과 신유한 같은 조선의 양반들은 일본의 남색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이건 사실 성리학이고 자시고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성리학을 아예 배우지 않은 서양인들도 남색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남색 문화는 여인보다 남자첩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권력자인 가문의 당주조차 궁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름다운 남자는 자신이 직접 뽑았죠. 당주조차도 이랬으니 아랫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당주들은 가신의 아들이나 젊고 유능한 무장들을 자신의 와카슈도로 수발을 들게 했는데, 대표적인 예는 일본 쇼쿠호 정권의 최고 권력자 오다 노부나가는 무장이었던 마에다 토시이에와 모리 나리토시를 자신의 와카슈도로 들였죠. 모리 나리토시는 오다 노부나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모리 나리토시가 어렸을 적 무거운 귤바구니를 나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오다 노부나가가 귤바구니가 무거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자마자 모리 나리토시가 넘어져 오다가 크게 웃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화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리 나리토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넘어진 것이었죠. 와카슈도들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하는 연애와 다를 것 없이 지냈으며, 너는 나의 귀염둥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와카슈도들은 처에게 질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첩을 질투해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죠. 당시 와카슈도들은 여성과의 행위는 단지 후손을 낳기 위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과의 행위야말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한편이 되어가는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전혀 이상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공식 문서에도 와카슈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스승과 제자의 동성애가 존재했고,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나 로마에서도 귀족들의 취미 중 하나가 소년과의 동성애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와카슈도가 일본만의 독특한 취미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동양에서는 확실히 특이한 문화이기는 하죠.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쇼쿠호 정권의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남색 문화를 싫어했습니다. 하층민 출신이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취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남색 문화를 대신해서 여색을 배로 즐겨 했지만요, 히데요시는 남색을 즐기지 않아 유행을 즐기지도 못한다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속상했던 가신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나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남자 수십 명을 방에 들어가게 한 적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남자첩 한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남자첩이 돌아오자 가신들은 일제히 당주님의 총애를 받았냐고 물어봤지만, 총애 대신 누나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일본의 남색 문화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의 성관념이 서구화되면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현대에도 일본의 남색 문화 영향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일본의 동성애 드라마인 보이즈 러브나 애니 속에 나오는 여자 같은 남자 캐릭터 오토코 노코 등으로 간접적인 남색 문화의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일본의 남색 문화 와카슈도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